오랜만에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4주 동안 얼굴 맞대면서 수업했는데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하니까 또 색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평면도형에서도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각형이 아니라 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원에 대한 명칭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학스터에 보면은 학습 영상이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짜리 영상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정원을 보게 됩니다. 화단에 원 모양의 꽃을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원 모양의 정원 둘레를 따라서 A, B까지 그리고 선분 A, B 안쪽의 부분에 장미를 심어야 합니다. 장미를 심는 부분은 마치 활 모양처럼 생겼네요.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 O로 나타냅니다. 이때 점 O는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이 원 O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원 O 위에 두 점 A, B를 잡으면 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부분을 각각 호라고 합니다. 양 끝점이 A, B인 호를 호 AB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호 AB는 보통 작은 쪽의 호를 나타내고 큰 쪽의 호는 그 호 위에 한 점 C를 잡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또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현이라 하고 양 끝점이 A, B인 현을 현 AB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현악기라고 하지요. 이 현악기의 줄을 현이라고 하는데 현악기의 현과 원에서의 현이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을 할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할은 나누다는 뜻으로 분할과 같은 단어에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곧 할선이란 나누는 선이라는 뜻이죠. 원 O에서 두 반지름 OA,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각 AOB를 부채꼴 AOB의 중심각 또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 하고 호 AB를 중심각 각 AOB에 대한 호라고 합니다. 또 원 O에서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과 활꼴은 모두 이 도형들이 부채와 활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영상 잘 봤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린 지금까지 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우리 원을 작도할 때, 원 작도할 때 뭘 이용했었죠? 원 이용할 때 우리는 컴퍼스를 이용했습니다. 컴퍼스는 어떻게 했어요? 중심에다 어떤 점을 딱 찍고요. 가운데 거 뾰족한 거 찍고요. 이제 컴퍼스에 적당하게 길이를 구해서 길이를 벌린 다음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쵸? 원을 우리가 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퍼스로 그릴 때
여기 컴퍼스 있다고 합시다. 컴퍼스 했을 때 이 길이가 우리가 한 바퀴를 쭉 돌리니까 이 길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일정한 점들의 자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선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용어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원 위에 선생님 점을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A와 이 B가 있는데 원을 따라서 이렇게 그은 거를 우리가 호 AB라고 합니다. 호 AB. 이럴 때 원이 있다고 해서 호 A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호로는 약간 원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선분할 때는 직선으로 나타내잖아요. 호 AB는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C하고 D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직선을 그었어요. 이 직선을 그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이라고 합니다. 현 AB라고 하는 거예요. 현 AB는 뭐겠어요? A와 B를 잇는 선분이죠. 그럼 얘는 그냥 기호로는 선분 AB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호라는 거는 원 위에 있는 거고 현이라고 하는 거는 원이 없는 거죠. 원 속에 있는 거니까 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현을 C와 D 점을 지나는 우리가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직선이 짠 있었어요. 우리 이런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할선으로 만들어지는 원 내부에 있는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호가 AB가 있는데 호는 짧은 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AB라고 합시다. AB가 있다고 할 때 호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호 AB라고 나타내지만 반대로 여기 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호 반대쪽에 있는 거.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호 AB로 쓴다고 한다면 보라색과 이 빨간색의 현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긴 쪽의 것을 우리가 어떤 한 점을 C라고 잡아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호 ACB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긴 쪽의 호는 원이 한 점을 더 잡아줘서 호 ACB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짧은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하고 현에 대해서 또 했었는데요. 원이 이렇게 씁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우리 원의 중심 우리가 O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지름 O A와 반지름 OB 그리고 호 AB로 연결된, 그럼 여기는 이제 정확히 하자면 여기 선생님 지워줘도 되겠죠. 어차피 기호로 표현된 거니까
반지름 OA와 반지름 OB 그리고 호 AB로 이루어진 우리 이 도형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색칠을 한번 하자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그 피자 한 조각까지 생겼죠. 또 우리 부채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얘를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뭐라고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과 이루어진 거. 현과 이루어진 도형 CD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파란색이 도형 우리가 활꼴이라고 해요. 활꼴.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활꼴. 그리고 여기를 부채꼴. 여기 활꼴이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 활시를 달겼을 때 모양을 이라고 해서 활꼴이라 하고 위에 부분을 부채를 닮았다 해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채꼴이면 당연히 중심각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가 존재하겠죠. 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한다면 A, O,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중심각 A, O,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런 방금 했던 그 용어들을 한번 문제를 보면서 직접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문제 1번 한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점 A, B, C가 있다.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각 A, O, B에 대한 호. 각 A, O, B에 대한 호. 그러면 거기 어디겠어요? 각 A, O, B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기호로 동그라미하고 A, B라고 하면 되겠죠. 호 BC에 대한 중심각. 호 BC는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각이에요. 부채꼴이죠.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거기는 어디겠어요? 부채꼴을 그려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중심각은 여기죠. 여기니까 각 B, O, C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부채꼴 A, O, B에 대한 중심각. 부채꼴 A, O, B 여기죠. 보라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각 A, O, B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한 원위에서 부채꼴이면서 활꼴인 도형을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채꼴이면서 활꼴인 도형. 일단 활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네, 현과 호로 이루어진 거죠. 현과 호. 현은 뭐예요? 현은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얘는 활꼴인 도형이지만 어때요? 부채꼴입니까? 부채꼴 아니죠. 부채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부채꼴에서는 당연히 중심각이 있어야 되겠죠. 중심각도 있고요.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쵸? 아니면 뭐 반지름이 나와야 되겠죠. 반지름 없습니다. 그쵸? 그럼 반지름도 있으면서 직선을 지나는 도형은 어떤 게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줬다면, 얘는, 이 원은, 이 도형은 어때요? 현이면서 중심각이 몇인? 중심각이 180인 부채꼴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과 부채꼴인 도형은 이런 반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원주율에 대한 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기 있네요. 원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입니다. 얘는 2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원주율을 곱해줬어요. 그쵸? 또 원의 넓이는 반지름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한 번 더 곱하고 원주율을 곱해줬습니다. 그때 이런 원주율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3.14라고 배웠어. 3.14라고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그럼 이 3.14가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면,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중심 아니에요. 중심처럼 그려졌죠? 얼른 지워야 되겠다. 이 원을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의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한번 재봤더니 항상 어땠냐면 1배, 2배, 3배하고 이제 조금 더 남았다고 합니다. 항상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상관없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눠주면 그 길이는 3배하고 아주 조금 더 됐다고 해요. 그 길이는 항상 일정한데 3.14 1, 5, 9, 2 땡땡땡땡땡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했냐면 원주율이라고 하고요. 원주율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우리 중학교에서는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는 우리가 쉽게 3.14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원주는 어떻게 보겠어요? 원주라고 하는 거는 원주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뭐 했어요? 원주율이었죠. 그러니까 원주를 선생님 만약에 얘를 L이라고 하고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L은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2 파이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반지름 2번 곱했죠. 반지름 제곱에 원주율이었어요. 원주율. 우리 원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여기를 또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같은 원리로 S는 R 제곱 곱하기 파이인데, 우리 또 쉽게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파이 R, 원의 둘레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어요. 알겠죠? 교과서 다시 갑시다. 그럼 교과서 2번. 반지름이 4인 원의 원주와 넓이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그럼 원주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2파이 R이었잖아요. 2파이 R이었죠. 그러면 R에다 4를 대입해 주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니까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넓이를 또 S라고 할게요. 얘는 파이 R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R의 제곱은 16이니까 16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1번. 한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현이라고 합니다. 한 원위 두 점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원의 각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원위에 있는 그 부분이니까 호라고 합니다.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파이라고 나타낸다. 2번. 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A, B, C, D가 있어요. 1번. 중심각이 A, O, C인 부채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면 되겠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 BD와 호 BD로 이루어진 활골.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현 BD 짠짠짠짠 그리고 호 BD는 여기죠? 이 빨간 부분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두 점 AB가 있다. 현 AB의 길이가 O의 반지름 길이와 같을 때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R이죠. 여기가 R이죠. 그런데 현 AB는 여긴데 현 AB는 여기죠? 이거 길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R이라고 그랬죠. 어떤 삼각형? 그렇죠.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60도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도 중심각 AOB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4번. 마지막 문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이 5인 두 원에서 OAB는 AB의 길이와 같다. OA를 반지로 하는 원의 넓이가 파이일 때 특정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이에요? 파이죠,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인데 얘는 뭐냐면 일단 반지름을 R로 한 다음에 R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죠. 파이 R의 제곱이니까. 그럼 내가 파이랑 같대. 그럼 뭐야? R제곱은 1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지름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R은 1.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없죠. 그럼 알고 봤더니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 빨간색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빨간색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그쵸? 저기 가장 큰 원의 넓이에서 이 조그마한 넓이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오겠죠. 그럼 가장 큰 원의 넓이를 구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뭐예요? 가장 큰 거의 반지름은 OB가 되겠죠. OB는 길이가 2예요. 그럼 가장 큰 거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R이 2일 때는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4파이에서 가장 작은 거 파이를 빼주니까 3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죠?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호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호 AB. 그 다음에
원위를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했어요. 현은 선분기호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현을 만들게 하는 직선, 원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활선이라고 했어요. 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직선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호는 당연히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이 있는데, 긴 부분은 다시 원이 한 점을 잡아줘서 호 ACB로 나타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원은 당연히 또 부채꼴과 활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는 호에다가 이제 두 반지름을 이어줘서 만들어진 도형을 말하고, 활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지름이 아니라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활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채꼴에는 당연히 중심각이 있고 활꼴에서는 중심각이 없겠죠. 그 다음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길이에 상관없이,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3.159265 어쩌고저쩌고로 일정하다. 그래서 기호로는 파이로 나타낸다. 그래서 원주는 2파이r, 넓이는 파이r 제곱이라고 나타낸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뒷장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